PAT 포스코그룹 2020 수리력 문제 해설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죠. A씨는 25% 농도의 코코아 700ml를 즐겨 마신다. 25% 700ml입니다. A씨가 마시는 코코아에 들어간 코코아 분말의 양은 얼마인가 하는데 1ml를 1g으로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700g이 되겠죠? 일단 농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농도는 용액의 양에 대한 용질과 용매를 합쳐서 용액이죠. 용액의 양에 대한 용질의 비율이 바로 농도입니다. 일단 150에서 8%로 나타내죠. 이때 용질에 해당하는 것이 코코아 분말이고 용매에 해당하는 것이 물이나 우유나 이런 식이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용액이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코코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용질의 양이에요. 지금 용액의 양이 700g이고 그 중에 용질의 양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용질의 양을 계산하고 싶으면 용액을 넘겨서 농도 곱하기 용액의 양 이렇게 되고 %로 되어 있는 녀석을 양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양변을 10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농도가 25%고 용액의 양이 700ml죠. 다시 100으로 나누면 175g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도가 3%로 오염된 물을 30L가 있다. 깨끗한 물을 채워서 그렇죠. 깨끗한 물이면 오염이 안 되어 있는 물을 말하는 거니까 농도가 0%가 되는 거예요. 오염물질의 농도를 0.5%포인트 줄이려고 한다. 3%였던 것이 0.5%포인트 줄어들면 당연히 2.5%가 됩니다. 깨끗한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 모르는 녀석이 X가 되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당연히 전체 양은 30 더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오염물질이 없죠. 그리고 여기도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겠죠. 이 오염물질의 양과 여기 전체 오염물질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염물질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봤던 31번에서 봤던 농도 계산식을 떠올려서 농도에다가 전체 양 곱한 것을 100으로 나눈 것이 오염물질의 양이 되겠죠. 여기에는 0%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2.5 곱하기 30 더하기 x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에 있는 100을 모두 없애면 이렇게 됩니다. 60은 없으니까요. 2.5 곱하기 30 하면 2.5 x 넘기면 따라서 x는 2.5분의 15니까 2.5분의 10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주고 나오면 여기가 리터니까 리터로 통일을 하겠죠. 네. 오염물질의 양은 6리터. 오염물질의 양이 아니고 깨끗한 물을 6리터를 추가해야만 오염물질의 농도가 0.5% 낮아집니다. 자, 3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X%의 소금을 400g에 12% 소금을 200g을 넣었다.
이때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Yg이라 하면 Y는 얼마인가 그랬죠. 여기에 소금 양하고 여기 소금 양을 합치면 되죠. 그럼 소금의 양은 X에다가 400을 곱해서 100으로 나눠주고 여기에는 12에다가 6을 곱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돼서 4x 이렇게 약분돼서 24 이렇게 계산되네요. 자, 이제 y라고 했으니 y는 4x 더하기 24 이렇게 되네요. 4번이 답입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낮에 3%의 설탕물 400g이 들어있네요. 컵을 창가에 놓아두었다. 저녁에 살펴보니 물이 증발해요. 물이 빠진 거예요. 물만 빠졌으니까, 설탕은 빠지지 않고 물만 빠졌으니까 0% 뭐 X만큼 빠졌다 이렇게 봅시다. 저녁에 살펴보니 물이 증발할 농도가 5%가 되었다. 원래 400에서 X만큼 빠졌죠. 400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여기 설탕이 아예 없었죠. 여기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 3 곱하기 400을 100으로 나눈 양과 여기 0%니까 없겠죠. 여기 5에다가 400 마이너스 X한 것을 100으로 나눈 양이 서로 같아져야 돼요.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고 계산해보면 22점 이렇게 되겠네요. 넘겨서 5x가 800 그죠? 그러면 x는 160g 되겠네요. 남아있는 설탕물의 양을 따졌으니까 자, 400에서 증발한 160g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240g 이렇게 됩니다. 400 빼기 x라고 쓰지 말고 이걸 통째로 그냥 x라고 두면은 바로 240g이 나왔겠네요.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5%의 소금을 200g에 100%의 소금을 200g을 넣었다니 15%의 소금물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200g, 200g 합쳤으니 400g이 되겠죠. x의 값은 얼마인가 하는데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합치면 섞어놓은 소금의 양과 같아지겠죠.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 곱하기 200을 100으로 나눈 것 같고 여기서는 x 곱하기 200을 100으로 나눈 것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15 곱하기 400을 100으로 나눈 것과 같아졌다 이거죠. 자, 우리 100을 곱해서 없애고 1000 더하기 200x는 1000 이렇게 되네요. 공 두 개씩을 빼볼까요? 그러면 2x 더하기 10은 60 이게 50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x는 25%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9, 65 91인 직육면체가 있다. 최소한의 정육면체의 개수로 이 직육면체를 채우고자 할 때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이런 녀석을 기본으로 이 안에다가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39 이거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39도 x의 배수이고 65도 x의 배수이고 91도 x의
x의 배수여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39, 65, 91이 모두 x의 공배수여야 되죠. 이걸 반대로 해보면 x는 39, 65, 91의 공약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동시에 나눠지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9는 3 곱하기 13 이렇게 되죠. 65는 5 곱하기 13 이렇게 되죠. 91은 7 곱하기 13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소인수분해 된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답변이 안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가 13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는 13cm가 되어야 됩니다. 크루아상, 소보루빵, 단팥빵이 각각 모두 같은 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상자에. 그러려면 상자의 개수가 일단 60의 약수이면서 52의 약수이면서 48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x는 60, 52, 48의 공약수여야 돼요. 상자가 최대가 되려면 그래서 가장 큰 공약수일 때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동시에 나눠주는 수를 찾으면 돼요. 모두 짝수이니까 이거 나눌 수 있는데 바로 4의 배수죠. 5, 13, 11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4이고 가장 많은 개수는 일단 4개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60을 소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10이죠. 6 곱하기 3이고 뒤에 있는 10은 6 곱하기 5예요. 그러면 2가 2개 들어가 있고 3이 하나 들어가 있고 5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52는 일단 그래서 2가 2개 들어가 있고 13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48은 6, 8이 48이죠. 2 곱하기 3이고 이건 2가 3개예요. 그러니까 총 2가 4개 들어가 있고 3이 하나입니다. 잘 보면 모든 수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기본으로 모조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3. 3은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있지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럼 13도 여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2가 2개 들어가는 것까지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4상자 이렇게 됩니다. 자, 3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땡땡 빵집에서 크루아상 60개, 수고로 52개, 단팥빵 48개, 똑같은 수로 나누어 상자에 포장하려고 할 때 상자의 최대 개수는 크루아상, 소보루빵, 단팥빵이 각각 모두 같은 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상자에. 그러려면 상자의 개수가
일단 60의 약수이면서 52의 약수이면서 48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x는 60, 52, 48의 공약수여야 돼요. 상자가 최대가 되려면 그래서 가장 큰 공약수일 때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동시에 나눠주는 수를 찾으면 돼요. 모두 짝수이니까 이거 나눌 수 있는데 바로 4의 배수죠. 5, 13, 11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4이고 가장 많은 개수는 일단 4개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60을 소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10이죠. 6 곱하기 3이고 뒤에 있는 10은 6 곱하기 5예요. 그러면 2가 2개 들어가 있고 3이 하나 들어가 있고 5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52는 일단 그래서 2가 2개 들어가 있고 13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48은 6, 8이 48이죠. 2 곱하기 3이고 이건 2가 3개예요. 그러니까 총 2가 4개 들어가 있고 3이 하나입니다. 잘 보면 모든 수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기본으로 모조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3은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있지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럼 13도 여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2가 2개 들어가는 것까지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8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000 이하의 자연수 중 18과 42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냐면 18과 42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18과 42의 공배수 중에 10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해서 이 녀석 중에 1000보다 작은 것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18이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에요. 이 녀석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수 중에 가장 큰 녀석들만 모아서 하면 됩니다. 2는 둘 다 하나씩밖에 없고 3은 2개짜리가 크죠. 그 다음에 7도 하나짜리가 더 커요. 자, 이 수가 바로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면 18 곱하기 7 하면 126 126에 10을 곱하면 1260이 돼서 1000보다 커지죠. 따라서 126에다가 몇 가지를 곱해야 1000보다 다 가지는지를 따져봅시다. 1260에서 126을 한 번 빼더라도 1000보다 큰 거 알 수 있죠? 두 번 뺄 겁니다. 그래서 8번을 해보면 252죠. 그래서 8번까지도 안 가네요. 126 곱하기 7 해야 1000보다 작아집니다. 즉 126을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해서 7번 곱할 때까지는 100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가 되나요? 네, 7개가 됩니다.
볼펜 29개, 지우개 38개, 샤프 26개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더니 볼펜은 1개가 부족했고 그래서 원래는 30개가 필요했다는 거죠. 똑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지우개와 샤프가 각각 2개씩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우개는 36개만 있으면 됐었고 샤프는 24개만 있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면 전체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줬냐 이건데 무슨 말이냐면 30개, 36개, 24개가 있으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30, 36, 24의 공약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2로 나눠보면 15, 18, 12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시 3으로 나눠보면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나오나요? 네. 그러니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냐? 6명입니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원짜리 동전 X개, 100원짜리 동전 Y개, 500원짜리 동전 Z개 가지고 7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는가? 자, 500원짜리부터 금액이 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나씩 엎어봅시다. 일단 500원짜리가 없으면 이 2개만 가지고 해야 되죠. 100원짜리가 없으면 50원짜리로 75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50원짜리만 15개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1개가 늘어나면 50원짜리 2개가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원짜리 7개 하고 50원짜리 1개 될 때까지. 전체 몇 가지죠? 8가지. 0개부터 7개까지. 1개씩 빼가지고. 500원짜리가 1개 들어가는 경우에 100원짜리가 0개 들어가면 250원만큼 채워야 되죠. 5개까지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가 들어가면 2개가 빠지니까 3개. 2개가 들어가면 1개. 몇 가지죠? 3가지죠. 500원짜리는 2개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서 끝납니다. 전체 가지수는 11개 이렇게 됩니다.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9 이하의 자연수 중 2의 배수를 중복 없이 선택하여 9 이하의 자연수 중 2의 배수는 중복 없이 선택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죠. 세 개의 숫자를 선택한 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이가 594일 때 이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물어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개를 이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따지면 일단 이 중에 제일 먼저 맨 앞에 들어갈 거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럼 1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갈 거는 하나를 선택해서 없으니까 세 가지. 그 다음 마지막 자리는 앞에서 2개를 선택했으니까 2가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전체 24가지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택을 해놓고 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수가 선택되었다고 칩시다. 이걸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하고 가장 작은 수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수하고 작은 수를 따져서 그 차이가 594가 날 만큼 되려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가 이 가지 중에 이제 이 수 중에서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를 순서를 바꾸는 방법 자체가 6가지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방법 자체가 6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의 차이는 4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가장 큰 수,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가 2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268 이렇게 되겠죠. 뺐을 때 지금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 옳은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수,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큰 수하고 아무 수나 하나 일단 만들어 본 거예요. 맨 앞자리가 5대지 나올 정도로 큰 수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자 그러면 12에서 8 되면 4고 앞에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594. 운 좋게 수 하나가 바로 594가 나오네요. 일단 한 가지는 찾았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해볼까요? 이게 4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면 842 8과 2 이렇게 두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8 이렇게 되죠. 빼면 역시 4 역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와 8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2와 8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6이나 4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자리가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보니까 둘 다 조건에 맞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 답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답은 두 가지야.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힌트는 이 맨 앞자리 맨 앞자리가 5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가 5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2하고 8이 나올 때 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8하고 4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8이고 가장 작은 수가 4인 경우 차이가 4밖에 안 나요. 5가 나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2하고 8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하고 6 두 가지 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만 따져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줄 걸 해봤더니 모두 594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석이의 지갑에는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지폐가 각각 8장씩 있다. 5,000원, 거스름돈 없이 물건값 23,000원을 내려고 할 때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만원짜리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만원짜리를 일단 2장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2만원이 나갔죠? 그러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낼 필요가 없으니까 1,000원짜리만 3장을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원짜리가 한 장으로 줄어들면 5,000원짜리는 안 낼 수 있 1,000원짜리로 8장밖에 없어서 8,000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0원짜리를 안 내면 18,000원밖에 지불을 못하죠. 그러면 5,000원짜리는 무조건 한 장이 들어가야 되네요. 일단 15,000원 나갔습니다. 그럼 얼마 남죠? 8,000원 남죠? 8장. 만약에 2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만원이 나간 거니까 이거 3장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리죠. 여기서 끝납니다. 3장까지는 안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25,00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넘어갑니다. 한 장도 내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최소 한 장 나가봐야 쓸모가 없어요. 5,000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8장으로 지불이 안 됩니다. 그럼 최소 2장은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2장이 나가면 만원이니까 또 13,000원 이렇게 되네요. 15,000원. 네. 3장까지는 나가야 되네요. 그래야 15,000원이니까 8,000원 더해서 23,000원을 만들겠네요. 그죠?
4장이 나가면 5,000원만큼 지불됐으니까 5,000원만 빠지고 3장이 나갑니다. 5장이 나가면 25,000원이 돼서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밖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는 함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였다. A가 불합격할 확률이 3분의 2. 그러니까 합격은 3분의 1이 될 거고 불합격은 3분의 2가 될 거예요. B가 합격할 확률이 60%. 0.6이라고 적겠습니다. 0.4, 40% 이렇게 되겠죠. A, B 둘 다 합격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경우죠. A는 3분의 2, B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네, 2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따지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봅시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이렇게 둘 다 합격하는 경우를 곱하면 돼요 하고 간단하게 끝나지만 그러면 왜 두 개를 곱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복잡한 개념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A가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사건은 B가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사건과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사건이 A가 합격하는 사건과 B가 합격하는 사건 자체가 일단 독립사건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독립사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조건부 확률에서 개념까지 물고 들어가서 이 확률이 뭐냐면 B가 일어난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A의 확률은 얼마냐? B 사건이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그랬는데 만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서 B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다면 이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같아지죠. 네, A가 일어날 확률과 정확하게 같아져요. 그렇다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는 PA하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각각의 사건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자에 빨간색 수건이 3장, 노란색 수건이 4장, 파란색 수건이 3장 들어있는 빨간색 수건이 3장, 노란색 수건이 4장, 파란색 수건이 3장 들어있는데 두 번에 걸쳐 한 장씩 뽑으려고 한다. 이때 처음에 빨간색 수건을 다음에 파란색 수건을 볼 확률은 단 한 번 꺼낸 수건은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죠. 봅시다. 전체 몇 개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냐면 빨간색 3개, 그다음에 노란색 4개, 그다음에 파란색 3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수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무작위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이 나올 확률 10개 중에 3개의 확률로 빨간색이 한 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하나를 뽑고 나면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뽑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이 2장이 남고 노란색과 파란색은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다시 뽑았을 때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달아서 전체 9개 중에 셋 중에 하나의 확률로 파란색 수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붉은색을 뽑으면 돼요. A라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있는 사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붉은 것을 뽑았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파란색을 뽑는 경우 이렇게 된 거예요. B가 있으니까 X, Y라고 합시다. X 사건, Y 사건이 있으면 이거는 이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붉은 게, 그러니까 X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동시에 Y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두 번째 파란색을 뽑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 확률을 구하는 건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X가 일어난 사건에다가 X가 일어났다는 전자에 다시 Y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X가 일어날 확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분의 3이에요. 그런데 X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빠져서 이게 나왔죠. 그 상태에서 Y가 일어납니다. 파란색 수건 3개 중에 한 개를 뽑게 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곱한 거예요. 결국 그냥 곱한 거죠. 단지 주의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 사건의 전체 경유수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바뀌죠. 지금은 숫자가 똑같지만 이수하고 이수가 같아서 같은 것로 보일 뿐이지, 여기서는 붉은색이 뽑는 경우에 3이고 여기서는 푸른색을 뽑는 경우에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개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은 조건부 확률을 편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A, B에서 상품을 주문했다. 택배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3분의 1, 늦게 도착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할 때 A 쇼핑몰의 상품은 예정대로 도착하고 두 개가 모두 다 이러네요. 정시에 도착할 확률 3분의 1이고 지연 도착할 확률은 2분의 2입니다. A는 예정대로 도착하고 B는 지연 도착할 확률. 그러면 자, 이 사건은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에요. A라는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정시에 도착하든 지연해서 도착을 하든 B 쇼핑몰에서 보낸 상품이 정시에 도착할지 지연해서 도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A 쇼핑몰에서 주문했을 때 지연 도착하거나 정시 도착하는 경우하고 B 쇼핑몰에 주문했을 때 정시 도착하거나 지연 도착되는 경우 서로 아무런 사건상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A 쇼핑몰에서는 정시에 도착하고 B 쇼핑몰에서는 지연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